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12월이 되면서 부쩍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 일찍부터 또 이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춥지만 예쁜 거리, 그리고 캐롤까지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마음껏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하네요.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주요 요식업, 한식 뷔페 열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기업 외식업체들이요, 한식 뷔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제각기 경쟁하듯 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한식 뷔페 브랜드 계절밥상을 선보인 CJ 푸드빌은 지난달 말 수원역 인근 수원 롯데몰에 7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또 이 신세계푸드의 한식 브랜드 올바는요,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 2번째 매장을 오픈했죠. 또 비슷한 시기 이 이랜드의 한식 브랜드 자연별곡은요, 서울 강남과 강서에 각각 출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이번 달에만 분당과 부산 등 전국에 4개 매장을 열며 총 12개 매장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업을 가속화하는 건 내는 매장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점 전부터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인데요. 점심시간에는 이 대기 번호가 50번대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 계절밥상 올림픽공원점은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고객들 때문에 개점 시간을 30분이나 앞당겼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부 매장은 테이블당 6번의 손님을 받아 하루 1,200명 이상의 고객이 다녀갈 정도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고객수 3만 명을 돌파한 신세계 올반도 폭발적인 반응에 놀라 계획보다 빨리 2호점 출점을 결정했습니다. 자연별곡 역시 전국 매장의 일일 평균 고객이 1,500명에 달하죠. 소비 위축으로 외식업 전반이 침체된 와중에 벌어진 현상이라 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업 한식 뷔페의 핵심은요, 가격 대비 내용이 좋다는 점입니다. 100여 종 메뉴에 디저트까지 갖췄는데도 가격은 점심 13,000원 선, 저녁은 2만 원 선으로 뷔페치고는 저렴한 편인데요.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은 박리담회에서 나옵니다. 외식 사업은 마진이 박한 사업이라고 하지만요, 대규모 매장을 빠르게 늘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이 유리하다는 거죠. 또 그룹 내 유통사업 부문과 연계해서요, 이 식재료를 싸게 공급받는 것도 대기업 외식업체의 강점입니다. CJ의 빕스, 그리고 신세계의 보노보노 등 이전에도 이 뷔페 브랜드를 구축해온 덕분에 신규 사업 시스템 역시 수월하게 구축할 수가 있었죠. 또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큽니다. 계절밥상은 CJ 제일지당 제품과 투썸플레이스의 커피, 콜드스톤의 아이스크림을 사용하는 식으로 자사 제품을 적극 활용하게 됐죠. 이외에도 대기업이 한식 뷔페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요, 이 출점 제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그동안 커피나 빵, 패밀리 레스토랑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출점 제한에 걸려 사실상 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동반성장위원회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신규 매장 설립을 제안했죠. 이렇게 출점 제한 규제로 사업 부진을 면치 못하던 대기업 외식업체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게 된 겁니다. 한식 뷔페는 기존 패밀리 레스토랑의 획일화된 메뉴에서 벗어나서요, 새로운 것을 찾던 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질 좋고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요즘, 이 한식 뷔페가 타이밍 좋게 등장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동남아 등 다른 문화권에서 한류가 또 인기를 얻으며 한식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것이 한몫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소비자들이 한식을 더 트렌디하게 느끼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넓은 고객층을 확보한 것도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 양식 뷔페 애슐리에는 젊은 여성 고객들이 대부분인데 자연별곡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고 온 가족이 외식하는 고객도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대기업 한식 뷔페 브랜드는요, 올해 말까지 주요 상권으로 추가 출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CJ 푸드빌의 계절밥상은요, 지역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계절 장터를 병행해서요, 특히 주부와 가족 단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롯데몰 수원점을 포함해서요, 판교점, 가산점, 올림픽공원 인사동점 등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이랜드그룹의 자연별곡은요, 올해 4월 첫 매장을 내면서 한식 뷔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왕의 이야기가 담긴 팔도 진미 한식 샐러드바라는 컨셉으로 궁중 메뉴 100여 가지를 선보였는데요. 1호점을 낸 뒤 7개월 만에 운영 매장을 12개로 늘렸죠. CJ푸드빌은요, 연말까지 한두 개의 매장을 더 열 계획이고, 신세계푸드 역시 이마트 등 복합 상권으로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이랜드가 매장 확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그룹 차원에서 자연별곡 브랜드 육성에 나서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놀부 MBG는요, 단일 매장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한식 샐러드 뷔페를 운영하고 있고, 롯데리아 역시 한식 뷔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이 친숙한 메뉴인 한식 뷔페는요, 전 연령대가 두루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점 제약도 없는 상황에서 경쟁 브랜드보다 먼저 좋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갈수록 더 색다르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더 반가운 일이겠죠. 이런 경쟁이 모쪼록 이 브랜드의 질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메이커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운동은요, 이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입니다. 미국 최대 IT 출판사 오라일리 공동 창업자였던 데일 도허티가 만든 말인데요. 그는 메이커 운동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메이커가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메이커 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2005년에는요, DIY 잡지 메이크를 펴내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메이커란 누굴까요? 일단 뭔가 만드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2005년 창간된 메이크 매거진을 통해 대중화되기 시작한 말로 새로운 만들기를 이끄는 새로운 제작 인구를 가리킵니다. 즉 발명가나 공예가, 기술자 등 기존의 제작자 카테고리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손쉬워진 기술을 응용해서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을 지칭하죠. 메이커 운동은 기존 DIY, 두인 유얼셀프 운동과는 좀 다릅니다. DIY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가깝다면 이 메이커 운동은 개인의 취미부터 산업 영역까지 아우르는 게 다른 점이죠. 메이커 운동이 등장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제조업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산업 곳곳에 컴퓨터가 스며 들어가며 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 예로 금속 부품을 가공할 때 쓰는 밀링 기계는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문가만 쓸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비싼 기계였습니다. 당시 수억 원이 넘어서 기업에서나 쓸 수 있었던 이 밀링 기계가 이제는 수천, 수백만 원대로 내려왔죠. 이제 일반인도 이 프로그램 사용법만 안다면 강철을 깎아 공장에서 만든 것만큼 튼튼한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싸고 실용성이 떨어졌던 3D 프린터 역시요, 이제는 비행기 부품을 만들 만큼 발전했습니다. 개인 용도로는 수백만 원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제품도 나오죠. 개인용 3D 프린터의 성능도 퍽 괜찮다고 하는데요. 피규어나 치과 보형물 제작 등 일부 분야에서는 벌써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3D 스캐너나 레이저 절단기 등 일반인이 감히 접하기 힘들었던 기술이 보편화된 덕에 메이커 운동은 꼽힐 수가 있었죠. 또 다른 배경으로는 협력이 손쉬워졌다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기술이 디지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자인 도구 역시 디지털화되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컴퓨터로 그린 도면을 웹사이트에 공유합니다. 메이커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오픈소스 문화를 빌려왔는데요. 이 오픈소스란 프로그램의 뼈대인 소스 코드를 공개해두면 많은 개발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개선해가는 문화를 말합니다. 개발자가 집단지성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가듯 메이커 역시 도면이나 제작 노하우를 인터넷에 공유해 제작 기술과 결과물의 품질을 발전시키죠.
또 메이커 운동을 떠받치는 물리적인 공간도 나왔습니다.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협업 공간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이 메이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데요. 레이저 절단기와 CNC 밀링 기계, 산업용 3D 프린터, 용접기 등 다양한 제조기구를 갖추고 이 메이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내고 전문 장비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커는 각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은퇴한 물리학자가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조언을 주기도 하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협력하면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 역시 더 탄탄해집니다. 공간과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면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을 98%까지 줄일 수 있다고도 하죠. 또한 이 대량 생산 공정이 유연해진 건 역시 영향이 있습니다. 산업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단순히 공방에서 뚝딱거리는 수준을 넘어서야 할 텐데요.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생산에 나서야 합니다. 메이커 운동이 숨품받은 배처럼 뻗어가는 세 번째 요인은 이 공장 생산 라인이 유연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소품종 대량 생산 사이에 이 공장 생산 라인은요,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라인을 설계하고 배치해야 제품 생산을 시동할 수 있었죠. 또 공장 가동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요, 기업 규모는 돼야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유행이 빨리 변하면서요, 이런 시장 변화에 발맞춰 공장 생산 라인도 유연하게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공장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계 최대 B2B 상거래 웹사이트 알리바바에서는 내 주문을 수십 개부터 수만 개까지 소화해낼 중국 공장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내고 신용카드로 제작비를 결제하면 집에 앉아서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조업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상품화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확률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미국 신용카드 결제에 혁신을 불러온 모바일 신용카드 단말기 스퀘어도요, 메이커 스페이스 출신이고, 또 스마트워치의 선두주자인 페블 역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나서기 전에 메이커로 완벽히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공개해 성공적으로 제작 비용을 끌어모은 케이스입니다. 아이디어에 투자하기는 어려워도요, 이 실제로 작동하는 제품에 투자하기는 비교적 쉬운데요. 이런 점을 보면 이 메이커 운동은 시장에 나오기 힘들 법한 상품도 빛을 발할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메이커 운동을 이 다품종 수량 생산에 이은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메이커를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2014년 7월 메이커 1,000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1,000만 명에게 이 3D 프린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과학관과 도서관, 초중고등학교에 3D 프린터를 보급하고 2017년까지 130개 셀프 제작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 인류는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생산 도구가 다양하고 간단하면서도 저렴해진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수천만 원만 있으면 개인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시대이고, 비자금 수백만 원만 갖고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차릴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요, 이 혁신적인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또 잇따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또 인터넷에 각종 기기나 센서, 스위치 등이 연결돼 사물 인터넷이 구축되면 더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메이커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요,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목할 만한 전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다채로운 전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해서 예술로 승화시킨 이색적인 공간 활용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인전철역 이 제물포역 건너편 제물포 시장을 지나 이 수봉산으로 가는 언덕길에는요, 지은 지 수십 년 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천을 대표하는 구도심인 인천 남구 숭이동 일대 수봉연산마을입니다. 수봉산을 끼고 있어 한때는 주거지로 각광을 받았지만요, 주민들이 이 신도시 아파트로 떠나면서 최근에는 거주자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낡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봉연산마을의 숭이 4.7구역은요, 재개발, 재건축에 기대감이 높았지만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해제 지역이 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지구로 남아있기도 하죠. 사람들이 점점 찾지 않는 이곳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인 수봉다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전시 공간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공간을 설치한 거죠. 수봉다방은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했던 옛 경기 슈퍼마켓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이곳 1층 전시 공간에는 현재 젊은 작가 8명이 만든 설치 미술 작품 등이 관람객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에서 유학한 시인작가 김가람 씨는요, 이 수봉다방 1층 벽에 미란다 커나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연예인 4명의 다이어트 식단을 그린 4개의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김 씨는 요즘 미용실에서 또 헤어 커트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는데요. 이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중에 무료 헤어 커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는 커트 전과 후를 사진 촬영하고 전시 기록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봉다방 2층에서는요, 이 우수종업원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메리카노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이 건물의 공과금 등을 내는 데 사용된다고 하네요. 또 경기 슈퍼 옛 주인이 살았던 2층 방 안에는 멋진 설치 예술 작품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수봉다방은 이 남구가 관내 골칫거리인 빈집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남구는 최근 2억 1,500만 원을 들여 2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이 커피를 판매하는 다방은 이 주민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수봉다방은 이 비어있는 공간에 젊은 작가들의 독특한 감성이 더해져서 주민과 지역에 의미 있는 대안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청년 작가 20여 명이 참가해 3월까지 그림과 영상,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이며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이 움직이는 공간의 현주소와 대안을 모색한 정시, 이 모바일 홈 프로젝트입니다. 움직이는 공간의 대안을 모색하는 전시인 이 모바일 홈 프로젝트는요, 오는 12월 19일 토요일까지 송원 아트센터와 코너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 모바일 프로젝트는 이동하며 생성된 공간을 예술과 삶의 영역에 걸쳐서 연구하고 동시대적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공간의 이동은 인간의 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땅으로부터 탈출하거나 추방당한 사람들의 임시 거주지 등 여러모로 삶의 공간을 찾아 나선 인간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홈으로 등장해왔죠. 현실적인 한계와 현실의 무능력함이 인그러낸 이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동 가능 공간인 모바일 홈은요, 정착 불가능한 상황으로부터 생성된 공간의 창조적 형식에 주목합니다. 한편 움직이는 공간과 삶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이번 전시회는요, 이 국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국과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와 프랑스 등 각국의 미술가와 건축가 등 20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동 가능한 공간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살핀 이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물리적 맥락을 바탕으로 모바일 홈의 실험적 사례와 대안적 모델을 소개한다고 하네요. 인간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했던 공간을 다루고 예전에는 활기찼지만 지금은 침체된 공간을 재탄생시키는 등 예술가들의 공간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전시인데요.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공간이니만큼 더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닐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푸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푸드는요, 이 그룹의 안정적인 채널망인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편의점 등을 갖고 있습니다. 푸드 사업은 이 신세계 그룹의 핵심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요, 각각 전년 대비 32.6%, 128.4% 증가한 8,615억 원과 26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 구 조선호텔 베이커리인 신세계 SVN과의 합병 덕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께서는 이 위탁급식과 식자재 유통 등 기존 사업의 회복에 따른 것인데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HMR과 외식 사업의 성장도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추세인 1인 가구 시장의 성장은요, 이 향후 HMR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주 5일제 캠핑 문화 확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의 이 HMR, 이마트가 새로 진출하는 편의점 사업 위드미의 HMR 물량을 이 신세계 푸드가 담당할 예정이라서요, 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와 관련해서는요, 2015년 동사의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17배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신세계 그룹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 감안 시 이런 프리미엄 부여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세계 그룹은 2019년까지 총 10개의 쇼핑몰과 아울렛을 출점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외식 브랜드가 그룹사 점포당 2-3개씩 입점해 있다는 걸 고려하면요, 최소 30개까지 출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이 이상도 출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마트와 위드미는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 수준인 PB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동사는 이들 계열사의 식품 PB 제품을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PB 매출 확대에 대한 수혜 역시 예상됩니다. 이상 신세계 푸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강렬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드라마 미생입니다. 고달픈 직장 생활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려내서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바로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시입니다. 바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취하라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라, 샤를 보들레르. 항상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당신의 어깨를 무너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위해 당신은 쉴 새 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취하는가? 술이든 시든 도덕이든 그 어느 것이든 당신 마음대로이다. 그러나 어쨌든 취해라. 때로는 궁궐의 계단에서, 도랑가의 초록색 풀 위에서, 혹은 당신 방의 음울한 고독 가운데서 당신이 깨어나게 되고 취기가 감소되거나 사라져버리거든 물어보아라. 바람이든 물결이든 별이든 새든 시계든 지나가는 모든 것, 슬퍼하는 모든 것, 달려가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게 지금 몇 시인가를. 그러면 바람도 물결도 별도 새도 시계도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다. 이제 취할 시간이다. 보들레르는 가장 유명한 프랑스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격렬하고 자유분방했으며 광기 어린 시를 쓰기에도 유명했죠.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이 격렬한 증오와 반항이 누구도 쓸 수 없는 폭발적인 시세계를 갖게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시 역시 아주 보들레오다운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무언가를 훌륭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푹 빠져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집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무언가에 흠뻑 취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행운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까지 열광하고 몰두하는 것이 있다면요. 분명히 삶의 활력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히 무언가에 그렇게 취해 있다면요. 그 부분에서는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취해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취해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빠져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술같이 몸에 해로운 것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면요. 분명 머지않아 자신이 빠져든 분야에서 행복한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덧 오늘만 마무리하면 주말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달은 또 유난히 주말이 약속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말도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